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교시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치킨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해 볼 건데요. 직접적으로 치킨과 관련 없지만 앞으로 배울 4교시, 5, 6교시 수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네, 이번 시간에는 관용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용 표현이 무엇인지,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만화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일 5반이랑 축구 시합이 있는데 큰일 났다. 왜 그래? 공만이가 다리를 다쳐서 우리 선수가 한 명 모자라. 이러 어쩌나. 샥. 뭉치야 있잖아. 응? 왜? 네가 공만이 대신 시합에 나가줘. 내가? 공만이보다는 축구는 못하지만 없는 것보단 너라도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뻥 대신 닭이란 말이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만화의 내용이 이해가 가시죠? 자, 요 친구네 반, 요 친구네 반이 이제 축구 시합을 하는데 공만이라는 축구 잘하는 친구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공만이 말고 뭉치라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쵸? 대신 나가달라고. 그러니까 뭉치가 꽝 대신 닭이란 말이냐? 라고 했습니다. 자, 꽝 대신 닭이란 말이냐? 무슨 뜻일까요? 꽝 대신 닭은 어떤 뜻이냐? 자기가 쓰려던 것이 없어서 비슷한 것을 대신 쓴다는 뜻이에요. 원래 쓰려던 것이 없어가지고 조금 더 안 좋더라도 비슷한 것을 쓴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꽝 대신 닭이 왜 그런 뜻이 됐는지 선생님이 이유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꽝 본 적 있나요? 이렇게 생긴 게 바로 꽝인데요. 꽝은 옛날부터 엄청 귀한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귀하죠? 이렇게 털도 알록달록 너무 예쁘고 고기도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꽝이 엄청 귀했는데 우리 설날에 떡국을 먹잖아요. 떡국 안에 들어가는 고기는 원래 꿩고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꿩고기 어떨 것 같아요? 귀한 고기이기 때문에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꿩이랑 비슷한 조금 더 싼 닭을 사용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꿩 대신 닭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게 되었고, 이 표현은 자기가 쓰려던 것이 없어서 비슷한 것을 대신 쓴다는 뜻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서 그 낱말의 원래 뜻과는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서 쓰이는 표현을 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관용 표현. 자, 관용 표현이라는 것은 원래 쓰이는 뜻과 다른 새로운 뜻으로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꽝 대신 닭이라는 표현이 정말 꽝과 닭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꽝과 닭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뜻으로 더 비슷한 것을 대체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새로운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그 프린트에 선생님이 준 프린트 한번 꺼내볼까요? 어떻게 생긴 프린트냐면요. 1번 영상을 보고 관용 표현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거 한번 펼쳐보세요. 뒤에 막 사람 얼굴 그려져 있고, 머리, 귀, 코, 입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펼쳐봅시다. 거기에 한번 빈칸을 채워볼까요? 달은 뭘까요? 새로운 뜻. 이렇게 빈칸을 채워주면 되겠죠? 저 관용 표현에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발이 넓다라는 말 들어봤나요? 정말 발이 큰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친구가 많은 사람 아니면은 인맥이 넓은 사람,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한테 너는 발이 넓구나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손이 크다. 우리 어머니들한테 손이 크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정말 어머니 손이 커가지고 손이 크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손이 크다는 표현은 이렇게 뭔가 음식을 아주 많이 만드는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리죠, 자주. 그렇죠? 손이 크다는 거는 이렇게 뭔가를 만들 때 많이 만드는 사람한테 손이 크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용 표현이죠. 자, 이러한 관용 표현을 관용어라고 합니다. 관용어. 선생님 프린트에 써놓은 것처럼 눈이 번쩍 뜨인다도 관용어고요. 뭐 누워서 떡 먹기 이런 것도 관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용어. 그 다음에 등잔 밑이 어둡다. 그쵸? 이 친구 보면은 드라마 곧 시작인데 리모컨 어딨지? 리모컨 바로 발 밑에 있는데도 모르고 리모컨 찾고 있죠? 이런 상황을 등잔 밑이 어둡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것을 속담이라고 하죠. 속담.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니면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요런 거. 그죠? 속담이죠. 이렇게 관용 표현에는 관용어와 속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프린트 두 번째에 넘어가 볼게요.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자, 관용 표현 사용하는 좋은 점 첫 번째는 이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이 여자친구한테 남자애가 잘하는 건 알지만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 좀 더 겸손하면 좋을 텐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어때요? 듣는 이의 기분이 상하겠죠. 근데 이 도훈이라는 친구는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 덜 기분이 나쁘죠. 자, 이런 것처럼 듣는 이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쓰세요. 듣는 이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은솔이란 친구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모아 멋진 화개회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고 있네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뜻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지만이 보물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자기가 그냥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게 아니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도 보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것 같아요? 듣는 사람들의 약간 관심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모르는 것도 많고 걱정이네. 그럼 잘됐다. 나도 숙제를 해야 해서 자료를 찾아야 해. 오랜만에 도서관에 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더니 라고 하고 있어요. 그쵸? 여기서 어떻게 도서관이 닫았네.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짧게 줄여서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은 전하고 싶은 말을 쉽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프린트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해요.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듣는 이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관심을 끌 수가 있고 또 하려는 말을 상대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하고 싶은 말을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관용 표현의 좋은 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에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관용 표현을 정리해 볼까요? 관용어, 관용 표현 사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고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면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처음 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 듣는 거 있잖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든지 뭐 누워서 떡 먹기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표현들. 요런 여러분이 좀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관용 표현을 한번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뜻을 쓰고 사용하는 상황까지 한번 써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보여줄 겁니다. 영상을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관용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 관용 표현들을 보고 여러분이 한번 프린트에 두 가지, 엄청 많은 관용 표현이 나오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해서 써보시고요. 뜻도 써보시고요. 사용하는 상황까지 이 두 분이 아주 연기를 잘 해주시거든요. 그걸 보고 꼼꼼하게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